트럼프 쓰면 안 돼. 주식하는 사람 파란색이 재수없기 때문에 이런 거 쓰면 안 돼. 빨간 거. 최근 시장이 너무 잘 갈 때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네. 인버스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상당히 그렇죠. 많다. 근데 이게 진짜예요? 자금으로 따지면 거의 5천억이 넘게 지금 인버스에 들어가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만 상당히 큰 금액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장이 급락을 할 때 보면은 항상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죠. 왜냐하면 인버스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걸 봤기 때문에 지난 3월달에. 근데 과연 우리가 지금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19 할아버지가 다시 온다 그래도 그런 지난 3월달 같은 급락 조정이 또 나올까?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나도 그건 아니라고. 근데 그런 조정이 들어와도 인버스가 그때 고점까지 못 올라가요. 왜냐면 이게 그때는 예기치 않은 충격 때문에 인버스가 되게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ETF 상품 자체가 프리미엄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을 되게 많이 받으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인버스 투엑스 같은 뭐 코덱스 굿버스. 인버스 투엑스 같은 경우에는 12,000 얼마까지 아마 올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 4,000 얼마 하고 있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그 당시 이제 가격이 1,400포인트까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인버스가 다시 12,000원까지 안 올라가요. 가격 프리미엄이 다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예견했던 조정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ETF 그렇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결국은 인버스 투엑스나 인버스 같은 상품을 가지고 10% 15% 정도는 얼마든지 수익이 낼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10% 15%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분명히 안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거예요. 인버스나 인버스 투엑스는.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시장이 빠질 거다 뭐 하면서 인버스들을 많이 사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다 지금 많이 물려있거든요. 물려있는 자금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인버스나 인버스 투엑스를 뭐 전체 포트에 뭐 한 10에서 20% 정도 비중으로 사놓는 건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시장이 또 조정받는 구간에서는 해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사놓는 건 포트의 안정감을 위해서는 뭐 충분히 효과적이다라고 보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난 3월달에 뭐 인버스나 인버스 투엑스가 이렇게 폭등했던 것처럼 그런 대박이 난다라고 생각하고 배팅을 하는 건 너무 좀 무모한 싸움이다. 뭐 많은 분들이 정말 인생 역전을 노리고 이번 주식 시장 판에 뛰어들었다는 생각이 네. 들기는 하는데 이번 시장을 겪으면서 내 인생의 뭐 최고의 뭐 한 베스트 3? 뭐 아니면 뭐 기억에 남을 만한 종목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그런 종목은 첫 번째는 SK케미칼이에요. 이 종목을 제가 5만 원대로 공략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40만 원, 45만 원 넘었잖아요. 맞아요. 45만 원까지 뭐 갔어요.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한 거고 실제로는 처음에 이제 SK케미칼을 이제 공략을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이제 SK바이오팜과 관련된 이슈였고 이게 이제 얘기가 흘러가기 시작하더니 CMO라든지 백신과 관련된 이제 이슈, 빌 게이츠까지 붙어주고 뭐 아스트라제네카 붙고 지난주에는 막 노바백스까지 붙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계약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4만 원, 5만 원일 때 지금 현재 그렇게 올라왔는데 시가총액이 뭐 3조 조금 넘어갈랑 말랑 할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가치를 이제 찾기 시작하면서 거의 뭐 8배, 9배 지금 올라갔는데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풍력이 8조까지 갔기 때문에. 그리고 4만 원, 5만 원에 사가지고 정말 확실한 믿음이 없지 않는 이상 40만 원까지 과연 버텨낼 수 저도 중간에 있을까요? 팔았어요. 중간에 끝까지 들고 오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겨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결국 이렇게 뭐 5배, 10배 올라가는 종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100%, 200% 수익 내는 거지. 5배, 10배 올라가는 종목을 그냥 최바닥에 사가지고 머리 꼭대기까지 수익을 내는 분들은 정말 그 내용을 처음부터 다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5만 원에 사서 45만 원에 판다 그거는 판타지 맞아요. 환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공략을 해야 100%, 200%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일진다이아라든지 그리고 또 SKC 같은 종목들 SKC도 뭐 결국 SK그룹주인데 이 종목도 2차 전지 쪽도 연결이 되고 소재 국산화와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이것도 5만 원 후반대부터 공략을 했는데 최근에 5만 원 12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사실 무겁다라고 생각했던 종목이 단기간에 한두 달 만에 거의 뭐 100%에 가까운 수익이 났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큰 수익을 안겨줬다. 공교롭게 두 개 다 SK. 그렇죠. SK 관련된 종목. 근데 상반기 때 어쨌든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은 결국 IT,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였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주도 섹터가 조금은 변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는 새로운 이제 주도주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뭐 5G 종목이 새로운 주도주가 될 수. 한 명은 센 놈, 한 명은 은근한 놈. 네. 저는 은근한 놈은 KMW
꼭 좀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가 시작이 됐고 이제 5G에 대한 초기 투자가 진행됐을 때 해외에서 가장 많은 수주 그리고 가장 많은 이익을 기록했던 기업이 KMW거든요. 그럼 이 회사는 결국은 삼성이 하든 에릭슨이 하든 노키아가 하든 결국은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저는 뭐 좀 묵직하게 한두 달 정도 이제 시간을 좀 투자하면서 공략하는 걸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KMW 강추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얘는 이제 그러면 은근한 놈이고 네. 센 놈은 뭐가 좀 있어요?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되게 좀 뜬금없는 종목인데요. 식품주. 아무도 관심 안 가지거든요. 아 오늘 대상이 좀 많이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대상홀딩스를 얘기했는데 왜냐하면은 네. 음식료주들 좀 잘 가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긴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살짝. 그리고 지금 이제 식량과 관련된 이슈가 절대로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기후 변화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테마성으로 보면 조비라든지 경농이라든지 효성 OMB 이런 이제 비료 너무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테마성의 흐름이고 진짜 이제 큰 손들이 좋아하는 스토리를 갖고 있는 기업들. 그게 이제 CJ 제일제당이었고 CJ 제일제당은 바닥에서 이제 꽤나 이제 재평가가 좀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을 갖고 있는 기업이 대상이라든지 대상홀딩스 같은 이런 회사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또 비하인드 스토리이긴 하지만 대상이 누구 기업? 이재용 부회장 전 부인 맞아. 임세영 씨 일가거든요. 아 그쵸. 근데 맞아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 서로는 갈라섰지만 자식이잖아. 근데 삼성그룹은 승계 안 한다 그랬잖아. 그쵸. 그럼 어디로 그래도 아들놈이가 뭐라도 해야 돼. 아들내미가. 아들내미가 뭐라도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이슈까지 감안을 하고 실제로 이제 식량과 관련돼서 식품주들이 한 번 정도는 이제 러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을 경우에 진짜 대상이나 대상홀딩스 과거에도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무거운 종목이 아니거든요. 되게 가벼워요. 한번 이제 폭발적으로 시장이 붙기 시작하면 뭐 50% 100%는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식품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추석도 있잖아요. 식품 가격이 벌써 지금 대파가 한 달에 뭐 얼마라든가 뭐 애호박이 지금 하나에 뭐 3,000원이라든가 많이 뭐 올랐어요. 이런 얘기들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하고 같이 이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대상홀딩스 이런 종목이니까 되게 좀 의외의 종목이긴 신선하네요. 잘 지켜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IT 종목 중에서는 제가 이제 하반기 때 아까 제2의 뭘 찾지 말자 그랬는데 제2의 동진 세미캠 제2의 동진 세미캠을 하나 찾아보면은 ENF 테크놀로지 동진 세미캠이 결국은 EUV 이제 포트 레지스트 국산 이슈로 올라간 거잖아요. 시총이 이제 2조를 넘었었거든요. 근데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소재 종목 중에 이제 ENF 테크놀로지가 동진 세미캠의 거의 3분의 1 가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불화수소 국산화도 하고 있고 EUV 쪽에서도 포트 레지스트 국산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성공을 할지 말지는 중요하지 않다. IT 쪽에 그리고 국산화 쪽과 관련된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 ENF 테크놀로지도 충분히 뭐 한 3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알고 물어보니까 술술술술 다 얘기해. 네, 이제 종목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종목을 골라? 근데 저희는 사실은 뭐 직업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나만의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제 펀더멘탈리스트도 아니고 차티스트도 아니에요. 왜냐면 보는 게 다 달라요. 그렇죠. 뭐 전문가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고 차트만 오로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내용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로지 펀더멘탈 실적이 어쩌고 기업의 가치가 어쩌고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둘 다 아니고 사실 어찌 보면 좀 회색 분자처럼 둘 다 봐요 저는. 차트도 보고 기업 내용도 보고 그리고 일단은 기업 내용이 좀 별로인 종목들은 저는 차트가 아무리 좋아도 안 봐요. 왜냐면 그래야 후위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주식, 그렇죠. 주식은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좀 잘못 판단했다라고 하더라도 좀 믿을 수 있는 그야말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가 있고 내재 가치가 조금이라도 있는 종목들은 시장만 살아나면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중소형 작은 종목을 보더라도 상대 리스크가 그렇죠. 없는 종목은 봐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거.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고 그래야만 지금 내가 실패했더라도 다음 기회부터 잡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시장이 조정이 들어오고 아마 겁없이 이제 시장이 뛰어드시는 분들은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계좌는 어떡하냐. 근데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아까 뭐 인버스 2X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괜찮다고 말씀드린 게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좀 해주면서 내가 아무리 이제 수익률을 추구하고 뭐 대박 종목을 공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상폐되지 않을 종목, 뜬금없이 내일 잡으려는데 갑자기 거래 정지되지 않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좀 선별해낼 수 있는 눈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시장이 겸손해야 된다. 너무 좀 진부한 얘기인 것 같지만, 맞아. 제가 지금 시장이 되게 새롭다라고 많이 느끼거든요. 20년 동안 주식 시장을 봐왔지만 지금처럼 이런 시장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이죠. 저도 경제 채널 아나운서 하면서 한 그러니까요. 8년, 9년 차인데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을 정말로 처음 겪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는 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또 트렌드가 바뀔 때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전문가가 사실 뭐 저 빼고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살아남는다. 돈을 벌 수 있다. 아니, 항상 궁금했어요. 우리가 방송을 같이 많이 해봤으니까 네. 뭐 툭 찌르면 다 알고 말을 너무 잘하니까. 어쨌든 뭐 저희는 이게 이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20년 동안 이 일을 해온다는 거, 제가 이제 직장 생활도 이제 뭐 은행도 다니고 증권회사도 다니고 뭐 온갖 걸 다 했거든요. 방송도 다니고 온갖 걸 다 했는데 결국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좀 적성에 맞기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호기심, 파도 끝이 없다. 그건 제가 시장에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용기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지금 국내 이제 자산 시장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거는 비단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투자 지형 자체가 이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한두 달 가고 끝날 이슈는 결코 아니다. 좀 긴 안목으로 지금 자산 시장이 바뀌고 있을 때 내가 과연 빚을 내서 지금 영끌 해가지고 패닉 바잉을 해서 부동산을 사야 될 시점인지,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인지, 혹은 뭐 금을 사야 될 시점인지, 은을 사야 될 시점인지, 그런 걸 조금 고민을 하시면서 조금 긴 안목으로 투자를 좀 임하신다면 아마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제 채널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를 잘 배워두면 건강한 방법으로 하는 걸 잘 배워두면 진짜 평생 동안 맞아요. 노후가 보장되는 용돈벌이 손가락만 까딱할 수 뭐 있습니다. 재테크잖아요. 근데 이게 또 잘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채널을 많이 봐주시면은, 창희 씨 채널을 많이 봐주시면은 정연이랑 함께 평생에 여러분들의 이제 자산을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 잘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잘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구독, 좋아요. 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할까요? 인사? 네. 같이 했었던 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